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는 나노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쵸? 처음에는 이제 광학 현미경이 필요했다. 필요했는데 더 좋은 나노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그 배율이 높은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자 현미경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죠? 이 전자 현미경은 자, 이런 투가 전자 현미경, 그다음에 이제 전자 현미경,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전자를 이용해서, 그쵸? 우리가, 나노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 현미경이나 투가 전자 현미경은, 자, 요 기계 안쪽을 진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투가 현미경이나 그다음에 전자 현미경 이런 것들이 진공 상태에서 뭔가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살아있거나 그쵸? 뭔가 진공에 넣어두었을 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피해 데미지를 입거나 그런 것들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게 또 발명이 됐거든요. 자, 여기 조금 이따 말했죠? 이게 뭐냐? 주사나 투과 현미경으로, 즉, 그 기계 안에 그 진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노 구조가 살아있거나,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쵸? 샘플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 이게 발명이 돼서 공기 중에서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어, 어, 방법이 됐다. 그쵸? 그래서 스위스의 IBM 연구소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로러 그리고 게르트 비니히가 1981년도에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장치를 발명했다. 그죠?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STM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주사 터널링 현미경의 원리라고 있어요. 이 터널링이라는 것은 조금 좀 교양 과목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개념인데요. 어, 일단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밑에 이제 시료예요, 시료. 그리고 이 주사 터널링 현미경에 어떤 탐칩이 있어요. 칩이 있는데 여기 삐쪽한 부분에 있는 원자와 여기 있구나. 원자와 그다음에 이 시료에 있는 표면에 있는 한 원자의 요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류를 이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 검측해서 요거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 있죠. 자석 같은 극끼리 이렇게 붙이면 그죠? 뭔가 떨어져 내려고 하죠. 그죠? 같은 다른 극끼로 하면 붙으려고 하고 요거를 인력이라고 요걸 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자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요게 이 자석이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전자를 교환해서 그만큼 전류가 생겨서 요게 터널링이라는 거예요. 터널 전류. 그렇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자, 샘플을 따로 뭘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이 주사 터널링은 공기 중에 딱 그 시료를 딱 놓아서 탐칩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이 탐칩 끝에 원자와 샘플 사이에 원자 간의 전자의 이동이 생겨서 즉 전류가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출력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 보면 여기 봅니다. 원자들 간의 터널링 전류, 그것이 밀치는 힘, 그렇죠? 자석으로 따지면 같은 극끼리 놨을 때 밀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터널링 전류라고 지금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나 힘을 측정해서 원자 간 거리를 유추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다른 원자가 여기 있어요. 다른 원자. A하고 B하고 원자가 달라. 여기에 이제 탐침이 있어. 그렇죠? 얘랑 원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 주변에 전자라는 게 있죠? 전자의 분포도 다르고 전자의 전하량도 달라요. 그래서 이 탐칩이 얘를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크고 여기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힘을 이 기계가 어, 뭐야, 이렇게 인지를 해서 이렇게 어떤 그래프형 이렇게 3차원적인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직접 해보면 좋은데 이게 아마 고가라서 아마 우리 경일대는 없고 좀 분석으로 유명한 곳 대학이나 국책연구소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이런 원리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 거는 주사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고 다음에 공부할 것은 자, 원자힘 현미경이에요. 원자힘 현미경. 영어로는 Atomic Force Microscope 해서 앞글자만 따서 AFM이라고 말을 해요. 요거는 자, 앞에서 설명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랑 뭔가 원리는 같지 않지만 어떤 이 표현 작동하는 구동 방법이 비슷해요. 뭐냐? 여기서도 원자 간에 밀치는 힘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자, 뭐 요런 원자힘 현미경에 여기 시편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요런 탐침이 있는데 이 탐침에 의해서 여기 시편의 어떤 표면 구조나 원자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탐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요런 표면의 굴곡을 이렇게 이미지화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거 예로 보면 흑연의 표면의 원자 배열이에요. 이렇게 흑연. 그죠? 그래서 주살링 터널링 앞에서 배운 것은 뭔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현미경에 전류가 흘러야 되지만은 요 AFM이라는 원자임 현미경은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탐칩을 여기서는 지렛대라고 하는데 이 지렛대 끝에 탐칩이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양을 레이저로 측정을 한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AFM의 이 장점은 원자임 현미경의 장점은 뭐 세라믹 같은 부도체, 그렇죠? 부도체 그리고 공기 중에서 수분을 함유하는 생체 시료도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혈액 내에 우리가 이제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 그렇죠? 산소를 운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요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그렇죠? 이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원자힘 현미경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저 그 박사과정 때도 요 AFM 가지고
어떤 그 필름의 표면을 잘 관찰하고 그랬거든요. 뭐, 한번 말했나 모르겠지만은 제 연구 분야가 유기 전자 재료 합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유기 태양전지랑 그다음에 유기 트랜지스터 알죠? 트랜지스터. 이쪽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태양전지나 유기 트랜지스터에 보면 액티브 레이어, 즉 활성층으로 고분자 필름이 이렇게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태양전지의 효율도 달라지고 유기 트랜지스터의 전하의 이동도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AFM 갖다가 이 표면을 이미지화해서 얻어서 분석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관심 있는 학생은 나한테 오면 내가 이런 어떤 걸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원자힘 현미경으로도 자, 표면의 원자를 관찰하는 것 이외에 원자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런 니켈판 위에서 이 제논이라는 원자를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옮겨가지고 IBM이라고 이렇게 새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 그렇죠? 구리 표면에 철을 이렇게 원자를 우리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원자라고 해서 한문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원자들로 구성된 회로나, 그리고 기계들을 만들 수 있는 나노 공정 장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힘 현미경, 자, AFM, 자, 굉장히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써요. 알겠죠?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물질은 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음. 이 말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말? 이 말 한 사람. 이 말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그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많이 들어봤죠? 응? 그래서 그 사람들 그분이 먼저 이런 원자론을 먼저 발표하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물질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나노 크기로 들어가면 다 원자라는 어떤 작은 어떤 나노 크기의 어떤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물질은 자, 원자 또는 자, 분자의 배열에 따라 물질을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누죠. 음? 자, 여기서 가장 큰 자, 기준이 뭘까요? 자,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는 원자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 원자 간의 거리가 거의 붙어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액체는 고체보다는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조금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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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간의 거리, 즉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큰 부피를 차지하고 어떤 이런 용기에 들어가면 이 기체는 이런 모형이 되고 네모난 어떤 어떤 병에 들어가면 네모난 병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원자 간의 거리, 원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그렇죠? 물질의 3태라고 하잖아요. 3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교과서에서는 물질은 원자 또는 분자의 배열 상태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원자들 사이의 거리, 이게 다 분자의 배열 상태를 지역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체는 원자 또는 분자가 서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공간을 이렇게 떠다니는 상태.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수소 원자는 자, 두 개씩 결합하여 수소 기체가 되고, 그죠? 수소 원자는 원자 하나,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돼요. H2죠? 여기는 H 원자, H 원자. 그죠? 그리고 실리콘 원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결합해서 이렇게 고체. 뭐 여기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그죠? 조금 뭐 일반 화학으로 좀 들어가면 그죠? 뭐 수소가 원자 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서 하나라고 해서 그쵸? 그래서 이 하나와 하나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안정한 상태의 수소기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쵸? 뭐 실리콘 이 원자도 그 원자 주위에 원자과 전자 즉 체외가 껍질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군데서 결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교양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체는 원자 또는 분자가 서로 치밀하게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상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실리콘 결정, 그렇죠? 반도체 물질인 실리콘 결정, SI잖아요, 그렇죠? 이 실리콘 결정의 최소 반복 단위의 모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